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전무입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2달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들 과연 과거에는 대선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선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끝난 뒤에는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9일입니다. 수요일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민들이라면 무조건 참여를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한테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후보들이 각자의 다른 정책들을 갖고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많은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눠주게 되는 유인물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후보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대선과 총선들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는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 18대 대선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상당히 혼란세를 겪었었던 만큼 이때 특히나 두 후보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박빙을 겨뤘었던 그때 당시의 투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들고 나왔고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취득세 면제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전월세 대책, 주거복지 대책에 있어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주거복지면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부분을 약속을 했었던 만큼 이 두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두 후보의 이 정책의 궤가 비슷했던 이유, 2012년도 대선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전후에는 뉴타운 발표, 그리고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함에 따라서 공급 물량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거래량도 꾸준하고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 자체도 보합 또는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만들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후보는 거의 비슷한 정책들을 갖고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이때 당시에도 집값이 비싸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가 나왔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책들을 들고 나온 거였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집값과 그때 집값을 비교를 해본다라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성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19대 대통령 선거 탄핵이 있었었고, 이때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도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이때 당시에도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세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때도 집값은 비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 그리고 공공주택 100만 원 공급,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 나왔었습니다. 자,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을 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 젊은 층들을 공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젊은 층들을 노린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DTI나 LTV 규제 강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청와대 국회, 세종시의 이전에 대한 그런 정책도 들고 나왔었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DTI, LTV 규제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 재산세 동시 인상 검토, 국회에 세종시 이전 찬성. 어떻게 본다라면 이때도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좀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만이 재건축 충수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조금은 의견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때 당시에 서울의 재건축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시장님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이때 당시만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저는 어느 정도 안정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꾸준하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집값 어느 정도 안정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나갔고 대선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었습니다. 집값이 우상향을 그리지만 급상승을 한 때는 아니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갔고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서울들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2020년도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 가장 정신이 없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생각보다 미진한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은 줄어들어갔고 그 이외에 인프라 확충에 대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은 진행이 되다 보니 집값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자, 2017년도 이후부터 집값들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 나가던 시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에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 그리고 공급을 막는 정책들로 인해서 집값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 나갔고요. 거래량 역시 꾸준하게 터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라면 이 부동산 정책들이 집값의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공급만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막아놓고 다양한 규제책들을 펼침에 따라서 집값들 그리고 거래량들은 터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수많은 변수 속에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동산 가격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세계적인 경제 상황, 심리, 대출 규제 그리고 정책 등 수많은 변수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견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부동산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은 규제만 해놓고 있는 울타리만 쳐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모든 이목이 이 부동산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대선 뒤에는 지금까지 쳐놨던 이 울타리들을 걷고 다시 한번 이 규제책들을 손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그 이외에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들 앞으로는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들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20대, 30대들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한번 정책을 손을 보고 거래를 풀고 규제를 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우상향을 그려나가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 뒤에 과연 어떻게 흘러나갈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